교육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두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력과 소리력을 튼튼히 키우고 배움의 기초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치열했던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도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도 취임 전에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은 당선인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이행할 공약은 무엇이고 앞으로 4년간 어떤 포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분이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강사명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젊고 유능한 교육감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41.5%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셨어요. 예. 개표 초반에 좀 안심하는 표정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예, 사실 이게 인지도가 높은 분이 유리한 구조라서 네. 사실 기표소에 들어가서 누굴 찍을지 모른다 그러면 기억에 남는 분을 찍게 되기 때문에 예. 끝까지 확정 예, 글자가 찍힐 때까지 긴장하고 지켜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안심했는데 정작 당선인은 좀 긴장하고 안심하지 못한 그런 심정이셨군요. 예, 4년 전에 한번 낙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 또 재도전만에 되신 거라 더 또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은 두 번째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 도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도민들 찾아뵙습니다. 네. 그런데 그 18곳 가운데 16곳에서 승리하셔서 더 무게감이 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강원도가 넓고 지역마다 교육 현안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경험이 있는 일을 해본 사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분, 예. 예, 그런 분을 도민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곳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초반에 안심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선인을 만든 강사명 후보의 결정적인 한 방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도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 예. 그리고 4년 전에 현 교육감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슬로건을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네. 그래서 그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요. 네. 그랬을 때 상대방에서 그것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지만 저는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을 학력을 올릴 수 있다. 네. 계속 예, 반복해서 알렸고 그것을 그 도민들께서 젊고 유능하고 학력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의 도전에 그 미리 선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번지 점프도 네. 태어나서 처음 해봤고 네. 잠수를 또 하면서 인지도를 좀 높여보고 어허.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선택인데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네.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습니다. 네. 젊음의 이미지 어허. 그것을 좀 강조해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번지 점프 하는 것도 봤고 예. 처음 하셨다면서요? 예, 처음에 상당히 긴장하셨던 표정인데 내려오고 나서는 아주 표정이 예. 밝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은 무섭지 않다 이렇게 네. 계속 하는데 다리가 막 떨렸어요. 사실. 교육감 요새를 또 재미있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강사명 후보가 그 SNS에서 춘그 춤 동작, 예. 댄스, 그게 상당히 예. 화제가 됐어요. 저도 봤습니다만은 어색한 몸 동작이었지만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했는데 그 비하인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20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학교 운동회를 하면 마스 게임 그 기억 나실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다 저도 지도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 뭐 100명, 200명 세워놓고
그 교단 위에 올라가서 네. 아이들 춤추는 거 뭐 지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워낙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유세단 젊은 유세단의 댄스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네. 우리 이제 캠프에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다. 네.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 네. 특히 20, 30대가 투표에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고 예. 지지율도 사실은 20, 30대가 좀 약해서 20, 30대 시선을 끌어보는 그런 계획을 좀 하고 네. 우리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는 네. 그 속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저 춤 동작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유, 간단하게라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작이 손가락을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삼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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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재밌더라고요. 삼령. 이렇게. 잘 봤습니다. 예. 여기 이슈 강원 제가 지나가고 나서 댄스 추신 건 처음이시네요. 오늘 이미지 확실하게 각인시키신 것 같은데. 예, 강원도 셋째아들 이미지와 함께 네. 춤 잘 추는 네. 예, 교육감. 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교육감의 자리에서 그 뭐 도민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친근감을 유도해야 되는데 멋지게 성공하셨네요. 예. 공약 정책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보수보다 강한 학력을 강조하셨어요. 문해력과 수리력을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강사면표 교육에서 아이들의 문해력과 기초학력을 또 레벨업 시켜줄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진보 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네. 2010년 존 듀이가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처음 말을 예.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이념이 아니고 교육의 사조죠. 네. 그러니까 국가 중심, 교사 중심이 아니고 아이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하라. 이게 네. 진보 교육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아이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아이의 기질이 다르면 네. 거기에 맞춰서 뭐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 훨씬 더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초등 단계에서는 아이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튼튼히 길러서 네. 배움의 기초가 늘리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 그거는 세밀한 진단, 그다음에 상시적인 보충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이들의 평가를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고 다시 평가를 하면 아이는 자신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보충의 피드백과 보충이 없이 계속 평가만 한다. 네. 그럼 아이는 이 평가가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 평가는 잘 써야 약이 됩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네. 구조죠. 그래서 저는 세밀한 평가, 음. 그다음에 상시적인 보충,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에서 뭐 워낙에 20여 년 동안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중등 고등교육의 학력을 좀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그 중학교 단계에서는 제가 약속드린 게 학습 코칭을 좀 시키겠다. 학습 코칭이요? 예,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면 요인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교정시켜주지 않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말로 아이들은 해봤는데 안 올라가.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생들에게 5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학습 코칭을 네. 적어도 12번, 10번 정도는 시키면 아이가 학습에 들인 시간이 성적으로 반영될 때 네.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학습 코칭을 좀 체계적으로 시키겠다. 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대입 이게 너무 복잡한 입시 제도가 수시로 바뀌니까. 복잡해서 저는 학교마다 진로 진학 전문 교사를 배치해서 예.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부터 대입 맞춤형 설계까지 함께 해주는 그게 사실 이제 대치동에는 2시간에 대입 그 컨설팅 받으면 70만 원 듭니다. 네. 근데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고가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해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4년 동안 이런 일들을 이루시면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흘렸던 땀과 눈물이 성공적인 진로와 진학으로 이어질 수 네. 있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 개의 동아리, 문화 바우처 같은 과감한 공약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 만 개의 동아리는 그 동아리 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있고 네. 그런 의미하고 또 하나는 꽃 피운다, 활짝 꽃이 핀다. 음. 그 만 개라는 중의적인 표현이 네.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춤도 추고 또 연극도 하고 예.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네. 그 이유를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 예체능 바우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음악을 하거나 무슨 미술을 하거나 이게 교과 시간에 2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에. 그거 가지고는 능숙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처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고요. 예산은 동아리 만 개는 100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 문화 바우처는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합치면 한 700억 정도 될 텐데 네. 뭐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제 기획조정관도 해봤고 네. 지금 우리 인수위원 이제 부위원장으로 계신 전봉주 그분은 예산이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분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네.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내년 뚝딱 되는 건 아니겠고 차츰차츰 높여가면 네. 그 4년 뒤에는 저희들이 원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 또 교육청에 계실 때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예.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어떤 뭐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2010년에 그 전임 교육감님이 네. 공약했던 것이 두 가지였죠. 고교 평준화, 돈 안 드는 교육. 네. 그때는 사실 이게 무상급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재원도 많이 들었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4년간 로드맵을 짜고 차곡차곡 진행해서 지금은 사실 뭐 무상급식이나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됐죠. 예, 보편화가 됐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복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복 문제 지금 말이 많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이 편하면서도 그리고 아이들이 입고 싶어 해야 되니까 편한 교복 네. 생각하고 있고 체육복까지 좀 지원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통학이에요. 통합. 예, 학생들이 통학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면 네. 많은 에너지를 통학에 쓰게 되니까 30분 이내 통학을 만들겠다. 예. 그런 공약을 발표했고 무상 통학 30분 이내. 음. 그래서 그게 바로 3령 버스입니다. 제 이름의 3년과 우리 시간의 30분 예. 그두 가지를 포함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부모님들도 애들 태워주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런 많이 힘듦을 좀 힘드시죠? 예. 그래서 그게 교통 문제 음. 예, 복잡해지니까 네.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예, 4년 뒤에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예, 그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강원도에는 오지가 있고 인구 소멸 시대를 맞은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 작은 학교들 생존 문제가 정말 절박한 현실인데 강원도형 작은 학교 살리기 뭐 핵심 치트키라도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학교를 살린다. 네. 그 목적은 뭘까? 목적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살린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짜 목적,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지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살던 부모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공부할 수 있는 그 구조. 그래서 저는 지역의 교육력을 지키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유초중고 복합 캠퍼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읍 지역에 양양읍이나 평창읍이나 가보면 초중고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구조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영장과 동아리실, 스터디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네. 그런 복합 시설을 하나를 더 만들면 완벽한 어떤 캠퍼스 형태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중요한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원어민 교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양양은 외국어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교육 과정에서는 그 영어 시간을 다 합쳐봐야 초중고 합쳐봐야 1,000시간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3,000시간 정도의 영어 노출이 돼야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된다. 잘하게. 그래서 저는 양양을 타겟팅해서 예. 외국어 노출 빈도를 3,000시간 이상 만들겠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양양으로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또 정선에 가면 한백에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지하 1,000m에. 거기를 이제 기초과학 교육특구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과학자의 꿈을 꾸는 친구들은 한백 중고등학교
여기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네. 싶고요. 주문진과 그 고안 사복 지역에는 IB 교육 특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 환경을 맞춰서 그 교육을 하면 좀 다른 빛깔로 네. 선택권을 넓혀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대도시 부럽지 않은 예. 그런 교육이 가능한 대도시에서 찾아오는 그런 강원 교육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예. 복합 교육 구조를 만들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강사명의 모두가 빛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전략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학교 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네. 거기에 핵심은 교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살아야 아이들이 학습권도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 교육은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 바로 교권보호지원단, 교육감 직속으로 만들어서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 곳에 바로 가서 네.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해야지 지금 교육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교권 회복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인수위원회 끝나고 나면 4년간의 중장기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도민과 약속했던 것들을 1년 차에는 어디까지 가고 2년 차는 어디까지 가고 그리고 3년, 4년 뒤에는 우리가 어디에 와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계획을 쭉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이제 7월 1일 취임하면 6개월 동안 그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면 네. 4년 뒤에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네. 예. 앞으로 강원 4년 교육을 이끌어야 되는데 기대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드실 것 같아요. 임기가 끝난 뒤 4년 뒤겠죠? 강원 예. 도민들에게 이것만큼 확실하게 바꾼 교육감으로 기억이 된다면 어떤 것을 확실하게 바꾸고 싶으신지 어떻습니까? 괄호 안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 인식에 도달하는 게 가장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육감이 열심히 했어. 이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 입에서 학교가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이 예. 아니라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이나 좀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구나. 그런 인식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4년간 이뤄야 될 아이들 입에서 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많이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예. 마음을 갖는 강원 교육이 됐으면 그건 좋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네. 예. 끝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강삼영을 선택해 주신 것이 후회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해 주신 지지자분들도 자랑스러운 강삼영, 강원도 셋째 아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교육의 중심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거 유세 기간 늘 말씀드렸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중심을 잡겠습니다. 뒷심을 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반듯하게 키워서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당당한 우리 강원의 학생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 정말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4년 강원교육이 정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슈 강원 이번엔 민선 9기 화천군과 평창군을 이끌어갈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화천 군수 당선인 김세훈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천군수 당선자 김세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수 당선자 심재국입니다. 네, 목소리가 두 분 다 힘차시네요. 두 분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세훈 당선인께서는 세 분의 도전 끝에 화천 군수실에 입성을 하셨는데 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8년 동안 저를 지지해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눈물겹죠. 예. 어르신들이 야 이번엔 당이 뭐가 필요 있냐. 2번 떨어졌으니까 한 번 세 번째 꼭 써먹자. 이 당 저 당 따지지 않는 화천당 네. 김세현을 꼭 군수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화천군 발전에서 진짜 네.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말씀 대로 31년 만에 진보 네.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 뭐 의미가 상당히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원래 뭐 적경 지역이니까 보수색이 셌는데 이번에 좀 바꿔주는 거 보니까 민주당, 뭐 국민의힘 거 따지지 않고 예. 화천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화천당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국 당선인은 이장 출신으로 시작해서 이제 3선 군수가 되셨는데 네. 당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많은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평창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많은 두려움도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선 8기와 9기를 하던 사업들 중단 없이 있어서 또 새로운 사업들 정책과 비전 가지고 우리 평창군 발전 또 우리 평창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네.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 같은 경우는 뭐 심재국 당선인이 연이어 군정을 맡게 되셨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바로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 공백보다 제가 해오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연속성 있게 또 하던 사업들 바로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취임식도 하지 않고 또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않고 예. 하던 사업들 더 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큰 사업, 작은 사업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훈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가요? 저도 공직을 30년 해봤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건 뭐 없을 것 같고 큰 사업 위주가 아니라 저는 소득 위주로 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번에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7월 1일자로 5개를 전국에 선정하는데 예. 44개 군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10개를 선정했습니다. 1차로. 근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하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잘하면 이번 7월 1일부터 5개 들어가서 우리 국민 모두가 월 15만 원씩 받는 그런 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또 평창 심재국 당선인의 공약 1호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도? 예, 저도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사업은 정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 1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쉽게. 그리고 2차에도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고 있지만 그 공모의 관계 또 선정의 관계가 없이 네. 안 된다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기본소득을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사업을 예.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각 지자체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평창과 화천도 도전장을 내민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쟁력으로 좀 승부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산천어 축제 때 많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그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도 카지노 예. 그런 지원금 같은 걸 했듯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정이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평창의 경쟁력은 저희 평창은 축제가 한 10개 정도 축제가 되는데요. 많죠, 평창도.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그 소득과 연계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저희들은 그 에너지를 우리 평창은 산림이 84%입니다. 네. 산을 많고 또 그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허가를 내놓고
허가는 나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찾아서 우리 군과 또 민자 또 기업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우리 주민 소득 사업을 네. 추진하려고 지금 모든 계획은 지금 다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유세 중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이행할 공약 어떤 걸까요? 저는 산천어 축제를 처음부터 해서 10년 동안 하다가 도청에 가고 그다음에 예. 이제 퇴직을 하고 민선에 도전을 했는데 20몇 년이 된 산천어 축제가 아직도 그대로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예.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서 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꼭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선포식 날 촛불을 터뜨리는 그런 맨날 그런 거보다 요새는 뭐 AI 시대니까 예. 드론 쇼 같은 거를 해서 야 좀 변하는구나. 그리고 산천어 축제는 겨울철이니까 우리 북한강하고 산자수련 산과 물 계곡이 있으니까 그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네. 그래서 지금은 산천어 축제 때 한 150만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한 500만 그래서 스위스 같이 작지만 관광으로 크는 네. 대한민국의 하천군을 꼭 만들고 싶죠. 알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네, 네. 화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국 당선인의 가장 먼저 펼칠 공약은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본소득 기본소득. 사업이 제1 공약이고요. 예. 또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1억 5천 풀렘 그 아이들 다 키워드림 예. 더 특별한 평창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창인 아이들이 한 명이 태어나면은 1살서부터 20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네. 평창군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전액 뭐 다 장학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 20살 때까지 1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평창이 제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그 뭐 국비라든가 또 특교세 받아서 네. 앞으로 아주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천어 축제도 있고 평창하면 또 송어 축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두 군의 대표 축제가 있는데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대처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대처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화천군에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 군청에 실무과장에 있을 때도 예. 그때부터 대두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시가지의 선등거리, 그다음 빙등광장 그런 걸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예. 같고요. 얼음은 안 올 곳에 대비해 갖고 그런 특별히 재빙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전체는 못 얼기더라도 일부는 얼겨서 그렇게 갈 계획이고 프로그램이 한 50개 되는데 네. 그게 옛날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한 10개 이상은 개선을 해서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가면 해마다 신비로운 뭐가 있구나. 예. 그래서 좀 꼭 찾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창 송어 축제도 유명하지만 하여튼 산천어 축제도 유명하니까 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강원도의 대표 축제로 겨울 축제로 이렇게 같이 발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평창 송어 축제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대처는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겨울 축제 운영이 좀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평창군은 고도가 높고 또 기후가 춥기 때문에 그 얼음 추울 때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네. 축제 시기도 맞추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우리 축제를 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특히나 우리 평창은 또 송어를 생산 전국에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이 생산하는 그 송어 양식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판로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은 송어 축제로 인해서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이
체류형 관광도 앞으로 좀 더 늘려서 우리 평창에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모든 분야에서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송어 축제다. 네. 이 송어 축제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뭐 물론 기후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관광 사계절 관광 휴양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긴 하지만 이 각종 축제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보다는 좀 하루 묵고 가게 하는 평창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평창은 이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로 네. 인해서 브랜드 가치와 평창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KTX 역사도 있고 4차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네. IC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평창에 접근성도 좋고 찾아옵니다. 그 관광객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와서 머물 수 있는 관광객, 와서 먹고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예. 만들려고 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네.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착착 진행돼서 평창에서 관광객들의 지갑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당선인께서 스위스 같은 강소 관광 도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화천 관광의 활성화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스위스를 한 3번 정도 오스트리아, 그 중부 유럽, 산악하고 네. 호수가 있는 곳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 자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군다나 또 거기에 우리 플러스 또 독일도 가봤는데 DMZ에는 또 그런 게 있고 네. 평화의 댐도 있고 평화의 성지이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강로는 잘 돼 있는데 총론이 없어서 그걸 잘 엮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더구나 아까같이 평창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네. 저는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뭐 6개월 살기, 1년 살기 그게 뭐 꼭 제주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의 브랜드가 아니고 예.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체리용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천어 축제로 성공했지만 이제는 이 8월에는 6.25 전사에 남는 그 관광 자원도 네. 그 영화화해서 명품 그런 영화 촬영지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8호에서 6.25 전사에 대한 영화를 찍어서 한번 명품화 시키면 관광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 햇빛연금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죠.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에 잘하면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한 20개 곳을 더 선정한다니까 우리 화천도 뭐 평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1월부터 하면 그게 또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풀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400억이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태양광 햇빛연금을 제가 주장하는 거는 8월에는 광활한 10만 에이커라는 호수에 거기다 예. 깔고 27사가 해체되고 나간데 그 부지에다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태양광을 해서 햇빛연금을 하면 화천 국민들한테 네. 그것도 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의 네.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구가 지금 2만 7천에서 2만 2,500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다시 2만 5천 이상은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소득 햇빛연금이 저의 아주 모토입니다.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네, 네. 알겠습니다. 평창도 1억 5천 평창 플랜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소멸을 막고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어떤 걸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평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교육, 네. 복지, 농업, 또 관광, 또 스포츠 이 분야를 다 활성화해서 교육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억 5천 네. 플랜 이 사업들은 중단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하려고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농업도 지금 농자재 값이 비싸고 비료값, 농약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뭐 엄청나게 상승되면서 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농업인들에게 우리 평창군이 농업인이 한 30%가 되는데 네. 이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자재 반값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예. 앞으로 계속 이행할 거고요. 젊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행복주택, 젊은 그 청년들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네. 행복주택을 지금 대관령면에 하고 있고 또 진부면, 또 용평면, 또 대화면 이렇게 지금 현재 4개 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우리 평창이 좀 활기찬 평창으로 만들어서 인구 소멸도 막고 지금 인구 4만 명에서 한 30명이 빠졌는데요. 네. 4만 명은 뭐 쉽게 복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해서 인구 소멸도 막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의료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화천은 지역 내 의료원이 있지만 고령 인구가 많은 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 발생할 때 대처가 힘들고 공중보건이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돼서 예. 그 간호사들 하면서 진료소 수준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원격 진료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은퇴 원로 예. 의사님들을 페이닥터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심장병 권위자라든가 뭐 예. 뇌졸중 권위자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뭐 예산이 범위 내에서 페이닥터로 가는 수밖에 평창이나 저희나 큰 병원이 없어 의료원 체제인데 예. 그것도 뭐 아직까지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기계도 좀 보건복지부 가서 많이 교체할 필요도 있고 저희는 그래도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그 성공을 했거든요. 네. 양질에 하고 또 한림대하고 강원대가 30분 거리에 있으니까 네. 거기하고 MOU 체결도 해서 그 급한 거는 글리 보내시고 뭐 그래갖고 하여튼간 최대한의 의료 서비스가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도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운영난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평창은 면적이 서울 면적 2배 반입니다. 1,364km/평방미터로 서울 2배 반의 면적이고 또 이쪽에서 이쪽 병원에 오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 일부는 강릉으로 가고 일부는 원주로 가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의료는 아마 화천하고 우리 평창하고 같을 겁니다. 예.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는 게 전국에서 16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보건소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병원을 우리 평창군에서 직접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지만 저희들이 하는데 의사 선생님을 수급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사명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의 본분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는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들이 2분이 와 계시고요. 네. 또 가톨릭 의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이런 분들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또 나이도 많지 않고 50세 중후반으로 이런 분들만 와 있어서 지금 의료원에 가보면은 아침에 가보면 환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수시책으로 하지만 그래도 원격 협진, 재택의료, 권역별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뭐 기독교 병원, 또 아산병원, 또 강원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네. 협력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환자들은 바로 그쪽으로 보내주고 바로 가서 신속하게 접수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 않도록 네.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네. 의료원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민선 9기 출범하는데요. 김세훈 당선인은 12년 만에 새로운 군정을 맡게 되셨는데 김세훈 군정만의 차별화된 전략 이것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을 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 이 리더가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것보다 네.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이 국민 투표를 하서라도 요새 뭐 밴드 같은 게 우리 사내면은 밴드 같은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면 청사를 예를 들어도 새로 지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 현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뭐 공공 시설로 나눠주고
새로운 총선을 얻어 줄때 네. 주민투표로 해서 거기 선정되면 그렇게 가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이 잘못된 것도 국민들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과거에 버리고 이거는 계승 발전하겠다면 과거에 밀어주고 그래서 제 뜻보단 우리 22,500명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뭔지 그걸 들어가자마자 수렴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추진해줘서 제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야 화천군이 뭔가 진짜 변화를 하는구나. 그 내용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진짜 피부로 느끼는구나 하는 그런 군정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주민의 요구에 곧바로 네. 화답하는 군정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국 당선인은 삼선 군수로서 이제 또 평창 군정 계속 이어가게 되셨는데 국민들에게 지난 재임 기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또 새롭게 보여주실 건지요? 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1억 5천 플랜, 또 농자재 반값 지원,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 수준, 네. 또 관광, 복지, 스포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비전 가지고 또 우리 평창 구민들도 그걸 바래서 저에게 다시 군정을 맡긴 것으로 생각하면서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 구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군수돼서 우리 평창 구민 모두가 서울이나 부산 가도 나는 평창에서 왔습니다 했을 때 자랑스러운 자부심 가지고 잘 사는 평창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은 물론 또 앞으로 도정과의 협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하고 끝으로 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도정은 다 상당히 우리 어느 18개 시군하고 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도하고 우리 군하고는 서로 상생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움 또 저희들의 정책 또 대안 비전 이것을 강원도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정 우상호 지사님이 도정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도하고도 많은 협조 또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평창 구민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저에게 평창 군정을 맡겨주신 것은 국민들의 바람 또 국민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평창 국민 모두 다 행복하고 또 활기찬 우리 평창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훈 당선인도 도정과 협치 계획과 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천을 후보자로 처음 왔는데 그때 우상호 후보자도 왔어 갖고 그때 제가 건의드린 게 있거든요. 대통령님한테도 저희는 뭐 대통령님이나 도지사님하고 팀워크가 잘 맞으니까 지금 6천억 시대 예산인데 저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 좀 많이 따다가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향상되는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김세훈 시대에는 참 우리 화천군이 제대로 배부르게 잘 살았다. 그런 군정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 저놈은 진짜 뭐 이렇게 허울 좋게 뭐 헛만 되는 게 아니라 내실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았다. 그런 군정을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께도 약속의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화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보답하도록 약속드리겠고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해서 공직에서 30년 했던 그런 실력, 그다음에 도에서도 근무했던 그런 거, 그래서 교육복지나 그런 노인복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화천에서 태어난 게 영광이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멋진 화천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천군과 평창군의 새로운 4년 많은 기대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훈 화천군수 당선인,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각 지역 당선인들은 중요한 출발선에 있습니다. 지역의 더 큰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으로 우리 지역을 바꿔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